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유명한 그린 게이블, 앤 오브 그린 게이블이죠. 빨간 머리 앤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저자인 루시 몽고메리의 자전적인 내용인데요. 물론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험에서 나온 내용들인데 이 책은 3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처음 시작한 거는 앤이 그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죠. 거기에는 지금은 어, 아틀랜틱 캐나다 쪽에 철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전에는 뉴펀드랜드나 PI 이런 쪽에도 철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두 군데는 없고 노바스코시아하고 뉴브론즈윅, 퀘벡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결이 됐죠. 거기부터 그녀를 착오로 그녀의 착오가 아니죠. 어쨌든 중간에 착오로 원래는 사내를 입양을 하려고 그랬는데 농사도 져야 되니까. 그런데 여자애가 앤이 여자죠. 온 거를 그냥 받아들인 마릴라의 죽음까지 갑니다. 실제로는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루시 몽고메리는 캐벤디시에서 출생했어요. 이 캐벤디시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의 두 번째 도시죠. 주도가 샬롯타운이고 두 번째로 큰 데가 대서양 변에 있는 캐벤디시입니다. 샬롯타운은 반대쪽 해변에 있고요. 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고아는 아니었고요. 아버지가 외판 사원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외갓집에서 외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키웁니다. 어릴 때부터 문학 쪽에 두각을 내서 10살 때 시를 처음 지었대요. 그리고 그게 발표할 정도가, 그러니까 지역신문에 날 정도가 된 게 15살이니까 중학생 때였죠. 그리고 샬롯타운에 있는 컬리지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헬리팩스에 있는 델하우지, 지금도 델하우지는 꽤 좋은 대 중에 하나죠. 이 동부 어, 아틀랜틱 캐나다에서는. 그걸 졸업하고 교사로 근무를 합니다. 비슷하죠? 물론 뭐 고아가 아니라는 거, 외조무 외할머니가 아니고 뭐 입양됐다는 거, 그리고 델하우지 때는 합격만 하고 못 갔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좀 다르긴 한데 뭐 거의 같습니다. 그다음도 비슷해요. 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외할머니 혼자서 우체국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사를 그만두고 돌아가서 우체국 일을 하고 약혼을 하는데 그때 당시 또 그렇지만 지금도 37세 결혼을 37세인가 그때 하거든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결혼을 합니다. 지금도 뭐 37세면은 노처녀죠. 예전에는 훨씬 더 심했을 거고. 어쨌든 외할머니 혼자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있으면서 그때 발표한 게 빨간 머리 앤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맥도날드 목사와 결혼을 해서 토론토로 가서 왕립 예술회원, 원래는 예전에는 여자들은 안 받아줬는데 최초의 캐나다 여성 회원이 되기도 하고 왕성한 활동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죠. 내용은 그 저자가 살았던 그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세기 후반이고요. 장소는 캐빈디시인데 뭐 캐빈디시가 아니고 그냥 일반 시골이라고 해도 장소는 큰 지장은 없어요. 참고로 저는 캐빈디시의 그 그린 게이블을 2번을 가봤는데 처음에는 동료와 한 몇 년 전에 갔나? 아주 오래전에 갔고요. 한 20년쯤 전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사람하고 갔다 왔는데 그건 한 10년쯤 전에 갔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아주 좋았어요. 보는 사람마다 다 하이 하이 해가지고 귀찮을 정도로 인사를 많이 했는데 두 번째 갈 때는 별로 아는 체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망은 한
기억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단순합니다. 그냥 앤이라는 고아 소녀. 여기는 인제 아버지가 부부 교사였는데 열병으로 어머니가 먼저 죽고 아버지도 바로 돌아가셔 가지고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앤이 아니고 원래는 사내 아이를 입양하려고 했던 사람이 마릴라고, 마릴라는 독신 중년이지만 결혼 안 하고 있었죠. 그리고 매슈가 마릴라의 오빠인데 둘 다 결혼 안 하고 그냥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사는 집에서 사는 거죠. 매슈가 먼저 죽고 그다음 마릴라가 약해졌기 때문에 앤이 그 좋은 학교에 입학을 장학금을 받아서 입학을 하고도 입학 허가를 받고도 가지를 않고 그냥 돌아와서 길버트가 양보해 준 그 동네 학교 교사로 일한다는 설정입니다. 뭐 실제로는 우체국에서 일을 했죠. 그리고 친한 친구들이 인제 길버트와 다이애나인데 다이애나는 뭐 여자애니까 당연히 옆집에 사는 친절한 친구였고 길버트는 처음엔 앙숙이었어요. 빨간 머리 가지고 놀렸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연애 감정을 느끼고 앤 오브 그린 게이블에서는 그냥 그 정도로만 끝났지만 뒤에 후속작에서는 결혼해서 애까지 낳는다고 돼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보고서 느낀 점은 입양에 대한 거였어요. 우리나라에는 업둥이라는 말이 있죠. 영미권에도 foundl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found라는 것은 find의 과거형이니까 발견됐다라는 거죠. 링은 어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foundling 하면 어린 것을 발견된 아이란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게 있었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지구의 기둥이라는 책 아주 흥미로웠어요. 근데 도서관에 없어 가지고 체험판만 읽고 말았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아이를 데리고 그 이를 찾아서 떠드는 석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뭐 떠돌이고 일은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먹을 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 큰아이들이 그때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거든요. 자신은 물론이고 아이들 먹일 것도 없는데 거기에 애까지 갓난아이는 또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그 우유 말고는. 어머니 모유는 엄마가 죽었으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선택했던 방법은 아내를 일단 묻고 그리고 무덤 위에 갓난아이를 두고 갑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영하 6 기가 되죠. 근데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데리고 가도 죽고 두고 가도 죽고. 그래서 두고 가는데 물론 나중에 후회하고 데리러 갑니다만 그동안 사라졌는데 그 아이를 인제 인근 수도원에 있는 수사가 데리고 가죠. 그게 바로 이 한국으로 얘기하면 업둥이고 영미권에선 파운드링이었겠죠. 제가 영문판을 안 읽어서 이건 위키 어디죠? 그 구텐베르크에도 없거든요. 아직은 살아있는 작가가 쓴 거기 때문에 저작권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영미권이든 한국이든 이런 업둥이가 있었습니다. 업둥이의 원래 뜻은 업둥이를 복동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뜻은 집 앞에 버려져 있던 걸 걷어 기른 아이입니다. 집에 버리기도 하고 마땅한 집이 없으면 절에 버리기도 해요. 절에서는 뭐 그냥 죽이지 않을 거를 알고 그리고 뭐 여럿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입 하나 더 넣는다고 혹은 뭐 애 키우는 손이 어차피 뭐 거기서는 자급자족을 하는 게 원칙이니까 집안일들 많이 하잖아요. 설거지 뭐 밥하는 거 뭐 벼 경작하는 거 혹은 시주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리고 집도 예를 들어서 아이가 딸이다 그러면 딸이 없는 집인데 좀 뭐 한 입 정도는 먹여 살릴 수 있는 집 이런 데다가 앞에 버려 놓고 뭐 문을 똑똑 거린다든지 아니면 보통 24 시간 정도 보면은 몇 시쯤 문 여는 걸 알잖아요.
그럼 그때쯤 놓고 멀리서 인제 데리고 가는지 아닌지 그걸 보고 그리고 갔던 것이 현명한 부모였고, 좀 그런 부모가 아닌 경우는 아무 집이나 그냥 놓고 조사도 없이, 그러면 그 집도 어떤 버릴 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이를 버리는 것처럼 보통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거든요, 본능적으로. 짐승도 그러는데 사람이 안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된 건데 그 집도 또 어쩔 수 없이 못 키우는 걷어 기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업둥이에 대한 사항은 부모가 나름대로 얼마나 현명하냐에 따라서 아이도 그 생사가 먼저 갈리고, 예를 들어서 겨울이나 여름에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아이는 약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업둥이가 사실은 고아원보다 나아요. 고아원에서는 뭐 굶지는 않겠지만 사랑을 못 받잖아요. 근데 업둥이는 잘 골랐다면 사랑과 영양을 다 충족을 받을 수 있었을 거고, 업둥이가 그냥 부모가 그냥 아무 데나 진짜 죽어도 상관없다 그랬다면 고아원보다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적어도 죽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국에도 지금 베이비박스라는 것이 봉천동에 처음 생겨서 지금 한 3 군데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목사가 시작을 했는데요. 언젠가는 한번 아이를 앞에 놓고 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너무 추워서, 그때가 겨울이었나 봐요. 저체온증으로 죽을 뻔했답니다. 그래서 베이비박스를 설치를 했대요. 이 작동 원리는 어 피트모타 사정으로 아이를 못 기른다면 주님이 어 챙겨 주신다. 그래서 "여기다 놓고 가라." 그럼 여기서 받아서 이걸 인제 시나 이런 데 입양 시설에 넘기죠. 여기다 아이를 놓으면, 그리고 문을 닫으면 벨이 울리는 구조입니다. 어 CCTV가 있긴 한데 아이만 비추게 돼 있어서 어떤 뭐 시설에다가 입양 못 시키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부모한테 모를 알릴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뭐 강간을 당했다든지 뭐 이런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그거는 아이를 죽이는 것보다 낫죠. 예를 들어서 원치 않는 임신이라고 해서 낙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낳는 게 낫고, 낳아서 죽이는 것보다는 고아원에 맡기는 게 낫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이런 베이비박스도 좋은 방법 중에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일 나쁜 거는 아이를 낳아 가지고 학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크겠어요. 우리 최근에 리뷰를 했던, 최근은 아니지만 좀 됐던 레미제라블에서 그 장발장이 신부님에 감화돼서 좋은 사람이 된 것처럼 아이들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죠, 이런 경우는. 제일 나쁜 거는 입양해 가지고 학대해서 죽인, 예, 정인이 사건인가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사회에서 격리되는 게 맞습니다. 뭐 읽어 보니까 어디 어디죠? 구치소 들어가서도 하도 밝아 가지고 성경만 읽고 그래서 사기로 들어온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를 죽여서 들어왔다 그래서 그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슬람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거둬들이는 건 아주 좋은 선행이라고 봅니다. 이슬람의 그 마지막 선지자인 모하멧이 고아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아가 되기 전에는 과부였기도 했고요. 베이비박스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반대가 찬성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요. 아이를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구한다는 거고, 반대하는 이유는 그래서 아이 유기를, 아동 유기를 장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대표적인 거는 이게 있는 게 봉천도인데 관악구청에서 시설 철거하라고 닥달을 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여기서 장애아도 돌봄 시설이 있는데 그 지원을 끊었대요. 그래서
어 모르겠습니다. 저는 찬성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람 입장은 자기가 그 상태에 되기 전에는 몰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동물도 그렇지만 사람도 본능적으로 자식한테는 정이 갑니다. 우리도 자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강아지나 망아지 뭐 이런 새끼들 병아리도 그렇고 보면 예쁘잖아요. 아이는 예쁠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쳐지고 죽을 테니까요. 그런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사정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건 인정을 해 줘야 되고요. 죽이는 것보다는 낫죠. 요즘 인구도 준다고 난리인데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정부에서는 반대로 나가고 있는데 공무원이 모르겠습니다. 왜 공무원을 하는지. 먹이를 위해서 한다면 동물적이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고 위에서 시킨 대로 해야죠. 시킨 사람의 문제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그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저도 한번 베이비박스 홈페이지를 가 봤는데 저는 뭐 집사람이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딸을 입양하는 데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입양은 안 하고 그냥 입양 시설로 넘기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더 이상 보지는 않습니다. 뭐 '소식지라도 좀 받아 볼까.' 했더니 그것도 기부 한 사람만 된다고 그래서 못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입양에 대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입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입양보다는 이슬람의 그 과부를 두 번째 혹은 네 번째 부인까지 두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는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뭐 양모보다는 친모가 더 낫겠죠. 그리고 그 과부가 물론 뭐 좋은 남자가 있어서 어 총각한테 시집을 간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두 번째 부인이라도 어 '아빠가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 그게 어렵다면 한국 법에서는 어렵죠. 그렇다면 뭐 입양하는 방법밖에 없겠지만 입양하는 것도 문제예요. 아이를 키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기 새끼라면 키우겠지만 입양을 해서 그것도 아이가 저는 뭐 아들은 있거든요. 아들이 있는데 뭐 굳이 딸이 필요하냐. 근데 저는 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엄마한테. 그게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업둥이가 복덩이라고 예전부터 불려왔던 것처럼 그리고 이슬람에서 고아를 입양하는 것만큼 더한 선행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입양하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어 뭐 아이를 낳는 것도 좋지만 여건이 된다면 하나 더 키워서 이 사회가 더 좋은 세상이 되게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이상이 앤 그린 게이블 빨간 머리 앤을 읽으면서 느꼈던 생각이었습니다. 참고로 앤은 그 마릴라가 쇠약해지고 혼자 생활할 수 없게 되니까 자기가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던 헬리팩스의 대학을 가질 않고 포기를 하죠. 그리고 그 마릴라가 죽을 때까지 옆에서 돌봐줍니다. 그게 세상에서 보루 아니겠어요?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동물들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긴 하지만 그 큰 성인이 늙은 부모를 모시지는 않습니다. 인간만이 아이를 키우고 또 그 큰 아이가 그 자기를 낳고 혹은 뭐 낳지는 않았더라도 키워둔 부모를 챙기곤 하죠. 요즘에는 그게 점점 줄고 있는데 그게 인간 할 일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